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는 X7이에요. 근데 또 X7을 왜 가지고 나왔냐, 전에 제가 X7 50i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50i는 더 이상 출시를 안하고 새로운 버전인 M50i를 2020년도부터는 계속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는 2020년식 BMW X7 M50i 모델입니다. 기존의 50i와 M50i의 밖에서 보는 차이점은 약간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이드 미러의 커버라든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부분들, 이 트렁크의 일자 라인, 이런 것들이 다른 색상이 입혀진 머테리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봐도 이거는 M이 달려있는 차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성능이나 기능을 달리하는 부품이나 밖에서 보는 내용물들이 다른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주행 중심으로 이 M50i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뿜어내는지, 그런 느낌이 운전자한테는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X7 모델 중에는 가장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차고, 알피나 모델로 BX7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이제 그 모델은 대략 한 600마력이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M50i 모델 같은 경우는 523마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력수는 뭐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기 북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50i보다 대략 70마력 올라가는 호스파워를 지녔고, 거기에 따라서 달리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로백 성능 같은 경우에는 50i 모델 같은 경우는 5초가 넘는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 M50i 같은 경우는 4초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4.7초 정도가 제로백 성능이 나타나면서 더 달리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M50i와 50i가 갖고 있는 옵션의 차이는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시승하면서 느끼는 느낌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의 50i하고 M50i로 바뀌면서 캐나다 기준으로 기존 모델보다 대략 한 3,000불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X7에서 현재 또 가장 비싼 금액을 이루고 있고요. 일단 좀 복습 차원으로, 복습이라고 말하니까 웃기지만, 예전에 40i와 50i 모델을 둘 다 시승을 했을 때 차의 스포츠적인 느낌은 40i가 더 강하고, 50i는 좀 더 럭셔리하면서 더 부드러운 느낌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그 50i에 이 M자가 앞에 붙었으니까 그만큼 스포츠적인 부분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먼저 해보게 되고, 그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차는 대략 1000km가 좀 안되게 600km 좀 넘게 주행한 차네요. 새 차 느낌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M50i다 보니까 M 어댑티브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조건이나 차의 움직임에 맞게 각 바퀴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하는 쪽으로 100%의 힘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M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물론 M이 붙어있는 자체가 이런 달리기 성능에 관련된 부분에 옵션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 컴포트 모드가 스탠다드 모드인데,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도 들어오는 느낌은 기존의 50i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단단한 느낌이,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지? 단단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보면 브레이크를 좀 이렇게 강하게 꾹꾹 밟아도, 예전에 50i 같은 경우는 이런 저속에서는 피칭이 많이 심했는데, M50i는 전혀 그런 느낌 들지가 않아요. 서스펜션이나 셰시 부분, 여러가지 차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조여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이 M이 붙은 것과 안 붙은 것과의 차이라는 게 여실히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일반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머플러 사운드가 바뀌고, 좀 더 RPM이 상승돼서 때에 따라서는 기어를 밑에 단수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토크 있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에 스포츠 모드로 놓는 순간 이 차는 대략 0.8인치 정도의 차의 높이를 바닥으로 더 낮춰줍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핸들도 훨씬 조여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RPM이 상승되는 속도 자체가 또 빨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악셀링을 할 때도 일반 모드보다는 더 빠른 스피드로 RPM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 차는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에 운전했던 50i보다 뭐 브레이크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50i의 브레이크도 되게 훌륭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느낌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시트 포지션이나 시트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일단 가죽 자체가 머리노 레더가 들어가서 BMW에서 사용하는 가장 좋은 가죽으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느낌 자체는 이전 M50i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네요. 이게 이제 M50i의 모델로 오니까 쿨링 시트가 들어와 있네요. BMW에서 사실 쿨링 시트를 찾아보기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M50i에는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참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쿨링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어를 한번 낮춰봐야겠죠. 이 차는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8단 스텝트로닉,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방식의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4000rpm에서 기어를 낮춰서 대략 그 밑에 단수의 한 5-6000rpm을 구현해 보려고 해도 기어를 낮춰주진 않네요. 매뉴얼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매뉴얼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랜스미션을 보호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물론 트랜스미션 뿐만 아니라 엔진이나 출력에 관련된 부분에 보호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썸머 타이어를 장착하고 코너링을 좀 급하게 해봤는데, 이 정도 빗길에서의 이 정도 속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M50i에는 특히 머플러에 M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운드 자체가 좀 더 일반 머플러보다는 굵은 사운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 듣기에 너무 크게 구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차체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실내에서 재생하는 가짜 사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머플러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탑승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크게 이 사운드가 느껴지진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사운드로 되어 있어요. 실내 소음을 한번 볼까요? 이 X7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조용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반 주행성을 보게 되면 지금 빗소리와 빗물에 올라오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한 55, 6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상당히 조용한 걸 느낄 수가 있고, 머플러 사운드를 좀 크게 해서 해보면 7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그 머플러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싶을 때는 한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지루하다 싶을 때는 낮은 기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머플러 사운드를 높여서 운전해 보는 것도 이 차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느껴집니다. 네, 지금 아이들 시에는 대략 한 45 정도 나와요. 지붕이나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꽤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용한 실내 소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의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세 자체는 50i보다는 40i하고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50i는 상당히 부드러움이 더 강조되었던 차였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도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M50i는 일반 50i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부드러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정말 자세가 잘 제어되면서 노면을 잘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 또 조용함까지 있으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SUV에 안정적인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여실히 들어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은 이 차가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측면과 운동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을 놓고 운전해 볼게요. 지금은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차선이 전혀 없는데, 이럴 때는 앞차의 움직임을 주로 따라가면서 핸들이 약간 좌로 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차선을 넘어갈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잃어버렸다는 신호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은 차선을 잠시 체크를 못했고, 다시 잡으라는 사인 나오고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악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차선 자체를 크게 놓치진 않네요. 여태까지 오면서 딱 한 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핸들을 잡으라는 워닝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꾸준하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주행 상황 자체를 잘 컨트롤하고 갑니다.
거의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인데 계속 차선을 꾸준히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차가 가다서다 자주 할 때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상당히 운전자를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항상 핸들 근처에 손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 근처에 발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차가 막혔을 때 어떤 가다서다 하는 거라든가 앞차가 끼어들었을 때 이 차가 인식하는 기능은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운전자가 약간은 편한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한다고 보여요. 하지만 절대 믿으시면 안 되겠죠. 나뭇잎이 되게 신경 쓰이는데 보면은 와이퍼 블레이드에 단 게 아니고 와이퍼 바깥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유리에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속하는 변속 스피드는 기어를 내려줄 때나 높아줄 때나 상당히 빠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솔직한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듀얼 클러치 시스템과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에 약간 중간 정도의 변속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M차가 갖고 있는 트랜스미션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M 버튼도 따로 없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앞바퀴에는 275, 40에 22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뒷바퀴에는 315, 35에 2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중에 아직까지 22인치의 윈터 타이어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차는 기본으로 달려나온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인데 그럼 뭐 윈터 타이어를 포기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타이어만은 교체할 수가 없더라도 휠 타이어를 패키지로 해서 21인치나 20인치 휠을 낮추고 타이어의 지름을 좀 더 키워서 윈터 타이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22인치의 타이어로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는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충분히 차를 판매하는 분과의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오프로딩을 만약에 이 차를 갖고 가실 분들은 차체 높낮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오프로딩 가시면 안 되고, 물론 타이어도 교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 차 안에 서스펜션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앞바퀴에는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위시본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위시본이 두 개가 있는데 차 바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거의 최대 강점이 일반적인 평평한路面을 계속 그립을 잡고 가는 능력이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로딩 같은 경우는 이 평면 자체가 경사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길이 평평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앞에 적용된 그 W25 자체가 오프로딩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프로딩 패키지 같은 걸 넣게 된다면 여러 가지 눈길이라든가 모래길이라든가 일반 비포장이라든가 가는 기능들을 전자 디퍼런셜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도 해주고 차 높이도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엑셀 자체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믿고 오프로딩을 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 차 갖고 오프로딩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M50i에 대한 주행 느낌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일반 50i보다 확실히 스포츠적인 면이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대신 일반 M50i가 갖고 있었던 상당한 그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저속에서는 차가 피칭도 있고 롤링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부드러움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의 부드러움은 없고 단지 차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롤링이 있다고 해도 롤링이나 피칭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세 제어를 잘 해주면서 서스펜션 자체가 딱딱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포츠 모드나 차가 어떤 고속으로 달릴 때 자동으로 서스펜션이 조절될 때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다른 M이 갖고 있는 차들의 그 성능이나 기능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50i의 스포츠성을 좀 더 기대하셨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번에 2020년식으로 새로 나온 M50i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싹 없애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차의 가속력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50i보다 더 높은 출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뒷선에서 뿜어져 나가는 토크의 힘은 전혀 부족함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높은 시트를 가진 스포츠카를 모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서 차의 움직임과 함께 다이나믹한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덴티티가 X7 M50i에 비로소 아주 완벽한 건 아니라도 거의 다 구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당히 큰 차인데 차가
커서 운전에 불편한 느낌 자체도 없을 뿐더러 차의 움직임이 좀 더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차 크기 때문에 뭐 둔하다거나 느리다거나 뭐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아요. 전에 50i 같은 경우는 40i보다 엔진만 클 뿐이지 오히려 BMW 느낌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BMW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M50i는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이게 BMW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네요. 자, 오늘도 비 오는 날이지만 여러분께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X7 M50i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 나왔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잘 되셨을지 아니면 그 느낌을 잘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